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약대사전 속 금화규, 즉 황촉규 화의 치유 기록을 추적하는 연속 기획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금화규 꽃이 가진 차가운 성질이 몸 속의 시한폭탄 같은 열독을 끄는 천연 소방수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보신 많은 분이 열을 내리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몸에 통증이 있고 염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오늘 제2편에서는 그 의문에 대한 놀라운 해답이 공개됩니다. 중약대사전 원문은 이 꽃이 단순히 열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 막혀서 썩어가고 있는 나쁜 피를 만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반전을 일으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용이나 건강 보조의 차원을 넘어 선조들이 칼을 대지 않고도 몸 안팎의 극심한 염증과 고름을 다스렸던 위대한 순환의 비밀, 지금부터 중약대사전 원문을 현미경으로 보듯 아주 자세하게 괴상고운이 고운블랙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중약대사전이 명시한 금화기 꽃의 두 번째 핵심 효능은 바로 활혈어산입니다. 살활, 피혈, 어혈어, 흩어질 산. 문자 그대로 피를 살아 숨쉬게 만들어 활발하게 돌게 하고 뭉쳐있는 나쁜 피인 어혈을 깨끗하게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동양의학의 위대한 격언 중에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막히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원인 모를 통증, 저림, 욱신거림, 그리고 만성염증은 대부분 피가 막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고여 썩어가는 어혈에서 시작됩니다. 어혈은 쉽게 말해 죽은 피이자 고인 물입니다. 교통사고나 타박상으로 생긴 멍만 어혈이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열독으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져 혈관 구석구석에 찌꺼기처럼 달라붙은 것 역시 모두 어혈입니다. 여기서 금화기 꽃의 놀라운 신비가 드러납니다. 성질이 차가운 약재들은 대개 기운을 아래로 가라앉히고 수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화기꽃은 차가운 성질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강력하게 추동하여 막힌 혈기를 사방으로 뚫어내고 어혈을 부드럽게 녹여 흩어버리는 활혈의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이 조화로운 기전 덕분에 온몸의 기혈 순환이 정상 궤도를 찾으며 통증의 근본 원인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돌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는 연쇄적인 치유 반응이 일어납니다. 중약대사전이 기록한 세 번째 효능, 바로 소종지통입니다. 사라질 소, 종기종, 그칠지, 아플통, 부어오른 종기를 가라앉히고 극심한 통증을 진정시킨다는 효능입니다. 현대인들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종기가 나면 항생제를 먹거나 고름을 짜냅니다. 하지만 과거 항생제가 없던 시절
피부 깊숙이 생겨 살을 파먹는 악성 종기는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중약대사전 원문은 이 무시무시한 외과 질환들을 치료하는 주치 증상으로 옹저종독과 악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옹은 살 표면에 붉고 크게 생기는 종기이고, 저는 뼈와 근육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 들어오는 깊은 종기입니다. 악창은 잘 낫지 않고 궤양을 일으키는 악성 피부병을 뜻합니다. 중약대사전은 이 무서운 질병들에 대항해 선조들이 썼던 구체적인 처방법을 이렇게 전합니다. 중약대사전 원문 처방. 신선한 황촉규화를 채취하여 날 것 그대로 절구에 짓찢어 환부에 두껍게 붙인다. 이 단순해 보이는 처방 속에 깊은 과학이 있습니다. 짓찢은 금화귀꽃이 환부에 닿으면 꽃의 차가운 성질이 종기가 내뿜는 극심한 화독을 빨아들입니다. 동시에 청열 해독과 활혈 어산에 힘이 뭉쳐있던 고름과 나쁜 피를 밖으로 끌어내어 삭혀버립니다. 칼을 대어 살을 찢지 않고도 꽃의 진액이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부기를 빼고 통증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금화기의 꽃의 소종지통과 해독 능력은 피부 겉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 장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은밀하고 극심한 염증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중약대사전은 금화기꽃이 내과적으로 스별사리와 인병, 소변 분리를 청소하듯 치료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스별사리란 장 내부에 끈적한 습기와 뜨거운 열독이 가득 차 피와 고름이 섞여 나오는 이질성 설사를 뜻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궤양성 대장염이나 급성 장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병과 소변 분리는 방광과 요도 등 비뇨기계에 심각한 염증이 생겨 소변을 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거나 소변 줄기가 막혀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현대의 만성 방광염이나 요도염과 같은 맥락입니다. 중약대사전은 이럴 때 말린 금화기꽃을 진하게 달여 복용하라고 처방합니다. 다리내기 몸 속으로 들어가면 장과 방광에 가득 차 있던 탁한 습기와 불필요한 열기를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의 온갖 염증성 노폐물들을 소변과 대변을 통해 체외로 시원하게 밀어내어 배출시킵니다. 내부 염증을 청소하여 장기와 비뇨기 통로의 부기를 빼고 통증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약대사전 원문을 통해 금화규 꽃이 어떻게 죽은 피를 돌리고 몸 안팎의 종기와 염증을 칼 없이 삭혀내는지 그 위대한 순환의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전의 선조들은 이 꽃을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활용했습니다. 불에 타 들어가는 극심한 환자를
흉터 하나 없이 살려냈던 중약대사전 속 전설적인 기름처방 황촉규 화유의 진짜 제조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토록 위대한 금화규 황금꽃이 왜 어떤 이에게는 명약이 되고 몸이 찬 사람과 임산부에게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을까요? 이어지는 연속기회구 대단원 제3편 왕실의 화상 비방 황촉규 화유와 올바른 복용법에 대해서 중약대사전 원문 속에 숨겨진 마지막 제조 비방과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절대 어겨서는 안 될 엄격한 금기 사항들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마지막 3편의 치유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천년의 지혜를 발굴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괴상고은이 고운블랙 지금까지 중약대사전 속 금화기 꽃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편에서 뵙겠습니다.